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첫 장마가 별다른 피해 없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목포와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완도 보길도 132mm를 최고로 장흥 122, 순천 74.5, 여수 69.5mm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장맛비로 인한 홍수나 범람 등의 피해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북상하지 못해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전남의 도로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곡성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의 도로 179곳에서 1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4곳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15곳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과 지방도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도로 등 50여 곳에 대해 절개지 보호,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본 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이 추려지는데요. 1차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두 예비 후보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되고 누가 경선 무대에서 조기 퇴장하게 될지 그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을 민주정부 적통을 자처하며 두 후보는 가장 먼저 단일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적자가 정권 재창출의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광재 후보님과 저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는 적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본 경선 진출이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6명 중에서도 선두권에 오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고도 3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어떤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하는가? 변수는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또 강성 당원들의 결집력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하다고들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 가도가 탄탄대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이 연대를 통해 추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민심을 이끌 것인지 예비 경선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80만 권리당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호남 당원들의 선택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미래에셋 컨설팅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도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대해 건축물 간격 확대, 야간 경관 계획 개선 등 기술적인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으며 향후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가 이들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말 해당 개발 계획에 대한 1차 건축 경관 심의에서 국동항 방향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보기 드문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여수시의 관문인 여천역 주변인데요. 이미 2013년에 개발 계획이 수립된 데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에 의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은 지난 2013년 전라남도가 목포, 순천과 함께 KTX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8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도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한 곳입니다. 이미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도시 계획 같은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것이어서 사실상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검토된 목포와 순천에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천역 주변은 여건이 나은 셈입니다.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은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에 열차, 공항, 버스터미널과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우선 갖추게 됩니다. 전체 면적은 36만여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조 5,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계획 인구는 6천 명으로 여타 택지 개발 계획에 비해 적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점을 만드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고 토지 소유주가 건축하기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택지 개발과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 기업과 함께 시설 준공까지 모두 마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최근 열린 사업 설명회에도 7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소형 도시다 보니까 그 대형 건설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약 70개 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 반응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해안 교통의 신성장 거점이 될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건실한 민간 기업의 참여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박은 호텔이나 리조트, 풀빌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데요. 이 민박이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인데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민박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개점 휴업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방들이 꽉꽉 차고 방이 없어 예약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연이 먼저 받쳐주고 그다음에 인심.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내 가족 친정에 온 것 같고 아니면 내 부모 집에 온 것 같고. 섬 지역에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 민박. 신안군의 숙박업소 37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이 민박입니다. 빈방 1개를 사랑채 삼아 내주는 곳부터 커봐야 방이 67개 수준인 중소규모 민박이 대부분. 한적한 곳을 찾는 비대면 관광시대. 섬의 풍광을 찾는 관광이 주목받으며 민박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도해지 숙박시설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민박의 불편함마저 여행의 낭만으로 삼는 숙박객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민박 해보수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접근성을 키우고 꽃을 심고 정원을 꾸미고 폐교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었더니 섬에 사람이 찾고 농어촌 민박도 북적거리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양의 한 술집에서 40대 남성이 옆 테이블의 손님 2명을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50분쯤 광양시 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47살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손님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사망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모가 숨진 직후 시신을 강에 빠뜨린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곡성군 고다릅의 한 다리에서 66살 A씨가 숨진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어머니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알아온 A씨는 최근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과 구조기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까지 붕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오는 20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오는 9일을 전후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찰은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옛 덕양 역사가 있던 전라선 양지바름 공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습니다. 덕양 양지바름 공원은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공원으로 여수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유입에 취약한 곳이었지만 이번 차단숲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탄소 중립을 유도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와 느티나무, 애기동백 등 산림청에서 관장한 수목 12,800여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내일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온라인 형식으로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지역 1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가 습지에 미친 영향과 효율적인 습지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은 3년마다 열리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